우리 생활 속 숨겨진 과학 뉴스들을 알기 쉽게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과학 매거진 사이언스톡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자, 4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활기차게 시작하셨습니까?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로는요, 만우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살 비행, 음란물 단속, 방산 비리 등등 거짓말 같은 뉴스들이 한 주를 뜨겁게 달궜거든요. 그래서 그중 과학적 시각으로 쏙쏙 뽑아낸 주요 뉴스 베스트 7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자, 그럼 7위부터 만나볼까요? 7위, 세계 최초 스마트 나이프 출시? 삼성이 갤럭시 S6에 이어서 셰프트를 위한 특별한 부엌칼 블레이드 엣지를 출시했습니다. 이 스마트 칼은요, 자동적으로 손가락을 감지해서 절대 베일 염려가 없고 요리 중에 세균이 감지가 되면 경고음이 울린다네요. 이 첨단 기술 때문에 주부하고 요리사의 마음을 훔쳐버렸는데요. 근데 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 칼, 삼성의 만우절 장난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우절 장난 어디까지 해봤니? 역대급 기발하고 발칙한 거짓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내 한 소셜 커머스 업체는 지난해 9박 10일 화성여행 패키지 상품을 내놨고요. 1957년 영국 BBC는 스위스의 이상기온 탓에 나무에서 스파게티가 열린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남극 대륙에서 날아가는 펭귄을 촬영했다는 만우절 이벤트성 보도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바가 있습니다. 6위, 4월 16일 음란물 단속 괴담의 진실. 인터넷은 지금 4.16 괴담으로 떠들썩한데요. 4월 16일부터 경찰이 음란 동영상의 추적 파일을 씹는 함정 수사를 통해 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인터넷 괴담 사실일까요? 이제 음란 동영상이 실종된다 괴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정기통신사업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는 기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간단합니다. 청소년 유해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서 엄청난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보기만 해도 벌금 함정 단속을 한다는 사실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관계자는 무분별한 음란물 필터링을 좀 더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괴담처럼 간다면 성인 남자 대다수를 처벌해야 할 거라면서 괴담을 일축했습니다. 5위, 간통죄 위헌 후 신풍 속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그 후에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콘돔 생산업체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전국에서 간통죄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간통 당사자에 대한 혐의 입증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생활 뒷조사를 위한 사립탐정의 고용이 늘어났고요. 반대로 또 이를 막기 위한 최신 전자기기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몰래카메라, 도청 장치를 찾아내는 탐지기가 인기라고 합니다. 4위, 새로운 간편 결제 서비스 등장. 국내 온라인 결제의 골칫거리였던 액티브에스가 퇴출이 되고요. 간편 결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결제 한번 하려면 카드사 결제창, 백신, 키보드 보안 등등 수많은 플러그인을 연이어서 깔아야지만 겨우 결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4월부터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이 동시에 설치가 되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EXE 파일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것마저 귀찮다면 처음에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새로운 간편 결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AIIB 대흥행, 그 파장은? 对于全球来说，或者对于世界各国来说，都是一个互利共赢的倡议。
AIIB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도로 건설 등의 인프라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이번 주 45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확보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금융기구의 위상을 갖게 됐는데요. 이는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를 대체하는 첫 번째 금융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가입 과정에서 해프닝도 많았죠. 금융 수준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북한의 가입 요청이 거부되었고요. 가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일본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잇따른 가입으로 당혹스러운 눈치입니다. 미국의 견제로 가입을 고심했던 우리 정부도 결국은 경제적 실익을 택했는데요. 이에 연간 8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아시아권 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율에 따라 발언권이 커지는 만큼 오는 6월 협정문 서명일까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2위, 카드빚까지 20만 난임 부부.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이 힘든 난임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나 남성 환자가 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은 운동량과 환경적 요소,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 정자의 수와 활동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난임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비용 문제가 고민입니다. 최소 200만 원에 달하는 난임 시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카드빚은 물론이고요. 사채까지 끌어쓰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난임 예방에 좋은 기능성 팬티, 임신 부적 등등 이 검증되지 않는 방법들까지 통용이 되며 난임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 금주의 과학 뉴스 화제에 대망의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혀서 화제를 모았던 애플의 CEO 팀 쿡. 이번에는 전 재산인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천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발표해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1위, 억소리 나는 통 큰 기부. 미국 경제지 포춘과 한 인터뷰에서 팀 쿡은 10살 조카에 대한 교육 지원을 마친 뒤에 재산을 모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기부 방식에 혁신을 줄 것이라고 말해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2015년 세계 최대 부호로 선정된 빌 게이츠 역시 통 큰 기부로 기부왕에 올랐는데요. 난치병 백신 개발 동참은 물론 아내와 함께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과학자들을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14년 등기 임원의 연봉과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가 됐죠. 전 세계 기부 랭킹 100위 안에 드는 기업에는 전무하고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가는데 고위공직자 재산은 오히려 평균 2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과학 매거진 사이언스톡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아리랑 3호가 우주에서 찍은 소양강댐 위성 사진이 화제가 됐죠. 가뭄으로 소양강이 바짝 마른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에 반가운 봄비가 전국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가뭄 해결로 농민들의 시름도 빨리 해소되길 바라면서 사이언스톡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